최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기독 공연 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아시아 음력설을 기념하며 미국 뉴욕에서 설날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연합해 다음 세대 겨울 캠프, 더원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설 명절을 맞아 탈북민 성도들을 위한 사역 훈련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와 두드림 투게더가 오는 13일부터 2025 두드림 투게더 축제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학로 공연가에서 비기독교 작품들과 경쟁했던 기독교 연극 리턴이 1년간 장기 공연에 돌입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광야아트센터의 다음 세대 뮤지컬 오병이어는 이달부터 부산 공연을 펼칩니다. 침체됐던 기독 공연 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은 작품들을 권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배우들의 오디션이 진행되는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 배역에 맞는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10월 대학로 무대에서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기독교 성극 리턴이 올해 장기 공연에 돌입하면서 새 배우진을 꾸리게 됐습니다. 공연 당시 전성 매진을 기록한 리턴은 뛰어난 연출을 인정받으며 기독교인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진부한 내용, 또 우리 크리스찬들만 보는 연극 아니냐라고 오셨던 분들이 사실은 내용과 소재 그리고 실제 실화라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임팩트를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가치로 향하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 YDP 하나교회 김성한 전도사의 실제 삶을 다룬 연극 리턴은 오는 4월부터 1년간 매주 수요일 대학로에서 펼쳐집니다. 흥겨운 음악과 춤, 또 복음적 메시지가 어우러진 무대, 광야아트센터의 다음 세대 뮤지컬 오병이어가 이달부터 부산 관객들을 만납니다. 현재도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오병이어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부산 수영로교회 히라콜 무대에 오릅니다. 한편 수영로교회에선 광야아트센터의 대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요한계시록 공연도 함께 진행 중이며 내달 27일까지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설 연휴가 있던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도 아시아의 명절인 음력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사회와 중국계 커뮤니티 등이 주최한 이번 설 퍼레이드에선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다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2025년 설날을 맞아 뉴욕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성대한 설날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2월 1일 토요일 플러싱 중심가에서 열린 이 행사는 한인사회와 중국 커뮤니티가 함께 주최하며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척 슈머 연방 상원 의원,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의회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아시안의 명절인 음력설을 축하했습니다. 한인 및 중국계 언론은 물론 미 주류 언론사들도 열띤 취재 경쟁을 펼치며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nd I'm excited to celebrate the year of the snake. They do such a great job here in Flushing. There's such positive energy, and I look forward to marching. I want to wish everybody a very happy, healthy Lunar New Year. Hope to see everybody here at the parade. 오전 11시 유니온 스트리트 백구경찰서 앞에서 시작된 퍼레이드 행렬은 뉴욕시경 밴드의 연주를 선두로 지역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뒤이어 화려한 꽃차들의 행렬이 샌포드 애비뉴를 거쳐 메인 스트리트까지 이어지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퍼레이드를 구경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행사에는 한인단체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023년 서명한 법안에 따라 1월 29일 음력설 당일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며 음력설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한 설날 연방 공휴일 지정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국 사회에서 음력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교회 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인데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연합해 겨울 캠프를 진행한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신나게 찬양하는 이곳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겨울 캠프인 더원 캠프 현장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서먹함은 잠시 청소년들은 함께 찬양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며 화합해 갑니다.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양산 다손이숲 교육마을에서 진행되는 더원 캠프는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가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 한단에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취지로 저희가 연합 기구를 만들어서 이번에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세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최병은 목사와 김한성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 시기의 신앙과 학업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외부 강서로는 찬양 사역자 김보교 씨와 트럼펫 연주자 안경미 씨가 함께했습니다. 특히 김보교 씨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과 함께 고백해 많은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이 죽음이 생명이신 예수라는 분을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죽음을 뚫고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더원 캠프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스텝으로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찬양팀과 레크리에이션 팀 등 다양한 곳에서 섬기며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더원 캠프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아간 학생들, 다가오는 봄에는 신앙의 꽃이 더욱 활짝 피기를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설 명절을 맞아 탈북민 성도들을 위한 사역 훈련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4일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과 대전, 부산 사무실에서 각각 3차례의 사역 훈련 잔치를 열고 총 127명의 탈북민 성도들에 대한 양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존 로스의 한글 성경을 직접 현대어로 번역하는 작업과 순교자의 소리가 제작한 존 로스의 역사극 중 일부 역할극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탈북민 성도들이 북한에 복음을 전할 책임과 기회를 갖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탈북민들이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김의 기회를 얻는 행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와 두드림 투게더가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용인 포도나무교회에서 2025 두드림 투게더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두드림 투게더 축제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란 주제로 열리며 선교 특별 강의와 부스 체험, 황바울 간미연 부부의 마다가스카르 선교 기행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향년 100세로 별세한 지미 카터 미국 제39대 대통령이 제67회 그래미상의 낭독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미상은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나거나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음반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손자인 제이슨 카터가 카터 전 대통령을 대신해 그래미상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은 가운데 그는 그래미상 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카터 전 대통령의 말씀을 가족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남기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수상작에는 총 10가지 오디오북이 게재됐으며 녹음본엔 진실, 사랑, 친절 등 성경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카터 전 대통령의 주일학교 강의가 담겨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는 설교로 논란에 휩싸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2차례 소명에 이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목사는 1일 교회 홈페이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자의 생각과 정치적, 법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며 서로 간의 분노와 혐오를 쏟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호소를 드린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저의 어눌한 표현이 또 다른 상처와 분노를 만들까 두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달 19일과 26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며 각자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고 말했고 설교 내용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며 이 목사를 향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안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3일 협동조합센터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 한국어과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생 간담회와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건양사이버대 다문화 한국어과 이진경 학과장은 다양한 분들이 조합을 통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 노인대학 운영, 기관 간 업무 협약, 민간 자격증 과정 도입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의 후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부안군에는 500가정 또 2,00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좀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 정혜연 본부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구티비 역시 미디어 사역을 통해 조합과 협력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안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육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 심판 변론에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인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고 일관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병력 투입 지시는 개헌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이 윤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카카오와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추진합니다. 카카오는 한국 기업 중 최초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카카오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카나나에 오픈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합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각각 만남을 갖는 등 중국 딥시크의 맹추격에 맞서 동맹과 AI 생태계 확장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자 국정협의회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개최를 목표로 여야정이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자 국정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집단이 미국과 관세 분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200곳이 넘는 해외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88개 대기업 집단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세운 해외 법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25개 그룹이 해외 계열사 201곳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10곳이 캐나다, 91곳이 멕시코 법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3일, 이를 한 달간 유예키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마약과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0,000명의 군인을 즉각 파견키로 했다는 점을 이유로 관세 부과 시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와도 국경 협정을 하는 30일간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과는 별개로 지역적으로는 EU에, 산업부문별로는 반도체와 철강, 알루미늄과 구리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가 실행되면 지체 없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르즐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대미 관계에 잠재적 도전 과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준비가 돼 있다며 관세는 불필요한 경제적 혼란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편입 의사를 드러낸 덴마크령 그린란드 현안에 대해선 EU 27개국이 덴마크의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중국은 자국이 미주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미국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대변인은 미국 펜타닐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으며 다른 나라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가장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며 관세 부과 발표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발표가 미중 양국의 마약 퇴치 분야 협력과 신뢰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감시단은 현지 시간 3일 최근 몇 달간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을 처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재 감시단은 지난해 8월 말 이후 24건의 개별 사건에서 총 79건의 처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항복했거나 구금됐던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즉결 처형됐다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비무장 상태거나 다친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살해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러시아군에 의해 우크라이나 군인이 처형된 수십 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한 이스라엘군이 최근 2주간 팔레스타인 전투원 5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서안 제닌 지역에서 테러 인프라로 사용됐다는 이유로 여러 건물을 파괴했으며 지금까지 5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제닌에서 작전 중 23개의 건물을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이에 대해 제닌 캠프의 넓은 지역을 폭파한 것을 포함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저지른 폭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도 칼바람이 불면서 몹시 춥겠습니다. 아침과 한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남은 한 주 동안에도 한파가 이어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강릉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0도, 광주 영하 1도, 부산은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 예술계에 조금씩 활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작품성은 물론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과 구성 등으로 여러 작품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복음을 담은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